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오늘은 6번째 MBTI인 이 팁을 위한 책 추천 영상입니다. 일단 이 유형은 뭐라고 해야지? 좀 어려웠어요. 귀엽고 재미있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좀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팁의 캐릭터를 보면 뭐라고 해야지? 도구로 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구를 잘 쓰는 건 우리 인간이고 인간이 재미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심리 테스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리 관련된 책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 재미있게 읽은 토머스 세비지의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이 책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이랑 2장 등장인물들 관계를 말해보겠습니다. 필과 조지 형제는 버뱅크 목장이라고 소몰이 꾸는 얼추 10명 정도? 소가 1000마리인 아주 많이 부유한 목장 아들내미들인데요. 이 형제는 좀 서로 상반된 인물들이에요. 형인 필은 되게 거칠고 머리는 똑똑하고 마른 체형인데 조지는 유들유들한 편이고 느리지만 꾸준히 하고 통통한 체형입니다. 극과 극은 어울린다고 형제끼리 우애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 필은 절대 욕조에 몸을 안 담고 개울가에서 자신과 조지 그리고 오래전 한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개울가에서 몸을 씻는데요. 그리고 거친 성격이지만 버뱅크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필을 상당히 신뢰하고 그를 잘 따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조니 거든이라는 의사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니는 아내 로즈를 영화관에서 만나 반해가지고 결혼에 성공을 해서 아들 피터를 얻게 됩니다. 이 피터는 조니를 닮아서 의학의 길을 갈 것 같다고 조니 스스로 되게 아들 부심이 아주 뿜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피터는 또래 남자애들에게 암사내라고 모욕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피터는 자신의 욕보다는 아빠가 주정뱅이라고 하는 욕에 발끈해 달려드는데요. 이는 조니가 한 목장주에게 아들 자랑하다가 그 목장주가 아들을 비웃자 달려들어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 목장주는 여러분이 눈치채듯 필이었는데요. 그렇게 버뱅크가의 형제와 거듭내 가족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이 책 리뷰 중에 제독을 해야 한다는 평이 있는데 소개하려고 막 다시 넘겨서 보니까 이 세세한 설정들이 다 미쳤습니다. 이 책은 필이라는 인물이랑 피터라는 인물 이 두 명이 하드캐리 하고요. 솔직히 제가 뭐 미국 서부 카우보이 마초 이런 감성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텁텁하고 거친 소재에서 세밀한 되게 심리적 압박 묘사도 세세한 설정과 복선도 그냥 다 미쳤어요. 장갑 끼기를 안 좋아하는 필,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여자 로즈를 닮은 피터. 그냥 복선이 아주 돌아버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심리 스릴러 좋아한다? 한 번쯤은 진짜 잡숴보셔도 될 좋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심리하면 또 이 송장 소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셀린저의 호밀밭 파수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10대 때 읽었더라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무슨 친 남동생 일기본 그런 기분입니다. 되게 놀려주고 싶고 기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상한 놈인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 책의 시작은 주인공 홀튼이 학교에서 퇴학당할 때 회상하는 시점으로 형과 학교 친구들 뭐 선생님들 쫙 소개하고 미자인데 담배 당당히 언급하고 이제 역사 담당인 스펜서 선생님에게 자기 퇴학당했다고 알리러 가는데 스펜서는 홀튼이 이번 학교까지 하면 총 4번이나 퇴학하기 때문에 이놈의 대책 없으면 스펜서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걱정될 거라고 그땐 늦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해도 홀튼은 픽단선이라서 안 들려요. 오히려 자신은 지금 단계를 거쳐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나와 이제 퇴학날만 기다리며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그냥 잡담 나누다가 자신의 첫사랑인 제인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가장 사랑했지만 죽은 동생인 엘리도 회상하는데요. 너무 그립다 보니까 이 감정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친구가 제인이랑 관계를 가졌다는 암시를 주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 얻어맞고 결국 기숙사를 막 박차고 나오는데요. 이 이후부터 재밌습니다. 그때 당시 홀드는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이걸 이루기 위해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스펜서 선생님 말고 또 앤톨리니 선생님네 가서도 웃겨요, 얘가. 약간 허세와 객기가 한가득이지만 쫄보이면서 예민한 소년 홀든이 되게 매력있고 또 홀든의 동생인 야무지고 귀엽고 천사 같은 피비가 진짜 사랑스러운 이 책은 좀 뒷힘이 좋다고 해야 하나?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의 포인트 중 하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등장인물들도 다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읽으면서 뭐 인물들이 이리 많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건 마지막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감동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희곡인데요. 몰리에르의 타르티프입니다. 이 책은 3편의 몰리에르 대표작들이 들어있고요. 먼저 표제작인 타르티프는 이놈의 집구석 늙은 내가 나가야겠구나 하면서 막 떠나려는 페르넬 부인으로 시작하는데, 막 집안 사람들은 이제 페르넬 부인을 말리지만 페르넬 부인은 타르티프를 위선자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오르고 또한 타르티프를 굉장히 신임을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약혼자가 있던 딸 마리안을 타르티프랑 맺어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예 가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 사람들은 하인들까지 막 주인 어른이 타르티프에 홀려가지고 아주 제정신 아니라고 이대로 영악한 위선자 타르티프가 집안을 휘젓는 걸 볼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걸로 이야기는 진짜 휘몰아칩니다. 두 번째는 동지향인데, 이 희곡은 타르티프랑 좀 반대되는 희곡입니다. 주인공 동지향의 하인 스가나렐이랑 동지향의 아내 엘비르의 시종 기스망의 대화로 이야기는 시작하는데요. 기스망이 도대체 주인 나리는 이리 아리따운 엘비르 아가씨 냅두고 왜 바람을 피냐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럴 거면 수도원 단까지 넘어가면서 뭐하러 엘비르 아가씨 꼬셔가지고 결혼한 거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스가나렐에게 따져붙듯이 하는데요. 이제 스가나렐은 듣다가 아니 우리 주인 나리가 못된 사람이라니 말은 잘해야지 하면서 짐승 같은 악마 새끼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신나게 동지향의 뒷담을 까는 걸로 시작하는데, 여기선 하인의 스가나렐이 너무 감초로 나와서 그냥 진짜 웃깁니다. 세 번째가 이티백에 가장 소개하고 싶은 희곡인데요. 바로 인간 혐오자입니다. 여기선 이선적인 세상을 못 견뎌하는 주인공 알세스트랑 그의 친구 필링트의 대화로 시작하는데, 알세스트가 되게 화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필링트가 달래주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화가 났냐고 그러는데 알세스트 답이 필링트가 앞에서는 타인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뒤에선 관심 없어 한다고 그런 모순이 싫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필링트는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매너는 있어야 한다고 왜 그리 피곤하게 사냐며 적당히 좀 순응하면서 살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알세스트는 필링트가 진실되게 했음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필링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힌 알세스트가 셀리맨이라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점이 좀 신기하다고 막 그렇게 둘이 이야기하는 중에 오롱트라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소네트를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둘은 그 소네트를 듣다가 필링트는 적당히 괜찮다고 좋다고 하지만 알세스트는 바로 이건 쓰레기 같은 시라고 하면서 필링트에게 너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 아주 최악인데? 이런 식으로 오롱트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제 오롱트는 두고 보라며 분개하고 돌아서는데요. 이렇게 좀 자신의 그 사상에 노빠꾸인 알세스트는 왜 셀리맨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좀 결말이 예측 가능이긴 하지만 되게 시원시원하게 전개되어서 좋았고요. 정말 인간 혐오자는 누구였을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희곡입니다. 세 편 모두 오래된 희곡인데 현대의 막장극을 본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지향이 가장 웃겼고요. 글이 진짜 재밌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을 까는 하극상도 웃기고 우아하게 돌려 까는 화법이 진짜 예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르티프처럼 고전인데도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심리 연애 소설 라파에트 부인의 클리프 공작 부인입니다. 4부로 나뉜 이야기인데 1부에 다소 좀 복잡한 인물 소개가 끝나면 진짜 전개가 쭉쭉 나갑니다. 먼저 사르트르 양은 어린 나이에 궁정 데뷔했는데도 그 미모와 정숙함으로 꽤 이목을 받은 아가씨인데, 보석상에서 만난 르메르 공작의 아들 클레프가 사르트르 양을 보고 반하게 되었고, 이제 사르트르 양은 마치 거래하듯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프 공작 부인이 되었는데, 무도회에서 아주 유명한 학가인 느무르 공을 만나가지고 같이 춤을 추게 되었고, 느무르 공은 공작 부인에게 반하게 되었는데 공작 부인 또한 느무르 공에게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정숙했던 엄마에게 이 고민을 털어내고 싶었는데 병실에 누워있던 엄마는 정절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클리프 공작 부인은 느무르 공을 일부러 이제 피해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이게 사람 마음이 누른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마치 느무르 공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처럼 너무 절절한 연소였던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2부 초반의 내용이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완벽한 선도, 악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 실수를 하고 오해도 하면서 전개가 진짜 재밌어요. 주인공 클레프 공작 부인은 상당히 모든 일에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상황도 솔직하게 대처했고 여기서 결말이 좋게 느껴졌던 건 그녀가 어찌 됐든 지시되게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많이 줬는데요. 물론 솔직했던 점이 문제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솔직했기에 꼬아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해설이 진짜 대박입니다. 해설 제목이 사랑하나? 사랑에 눈물지 않았다 인데 와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풀이하시는지 정말 책의 내용도 이 해설도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은 논픽션인데요. 바로 에이리 프롬의 자기를 위한 인간입니다. 이 책은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쉽게 인간의 목표는 본연의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시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애처럼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 즉,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결속하는 경우에만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인간 본성 중 하나라는데요. 책 문장 중에 인본주의적 윤리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는 미덕이고 인간의 능력을 해치는 행위는 악이며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악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을 책임지려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이 책에는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선 인격을 한 개인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심리학적 자질이며 태생적으로 획득한 자질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자질을 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질과 성격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생산적인 지향에는 남이 먹여주길 바라는 수용 지향, 남을 물어뜯고 싶어하는 착취 지향, 내 것 네 것이 명확한 저장 지향,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시장 지향 등이 있고 이 생산 지향과 함께 막 뒤죽박죽으로 뒤섞이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여러 인격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MBTI라는 것도 퍼센트 비율에 따라 막 변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16가지 성향으로 나누긴 하지만 사실 뭐 외부나 내부, 뭐 감정, 이성 이런 비율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딱 그 16가지 기준에만 맞춰 생각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장, 인간의 본성과 성격이 사람 심리에 대해 좀 흥미롭게 설명되어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고요. 여기서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기에 이기심이 아닌 자기애를 키우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약간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성취감은 정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팁을 위한 책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